네, 책 쉽고 재밌게 읽자 남동책방입니다. 지금은 1부에 이어서 2부, 이 김초혁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제 2부를 진행할 건데요. 1부에서는 이 작가와 이 스토리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2부는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스토리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죠. 유토피아에 사는 주인공이 미움과 증오와 차별 등이 있는 디스토피아로 오히려 넘어가려고 하는 에피소드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차별이나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 혹은 뭐 우리가 느끼는 되게 격한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흉터 얘기를 보면서 요새 그런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게 좀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신인류를 만들려는 이 흠결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는 이 계획에는 계획을 따르자면 사실 이 딸이 도태되어야 하는데 이 딸을 도태시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흠결을 부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 흉터를 가지고 살아와서 상처받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작가가 대신한 게 아닌가. 릴리를 통해서 저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횡설수설했나요? 아니 요약한 거죠. 네. 뭘 그거를 또 그렇게. 자, 이제 스펙트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스펙트럼으로 넘어가면 좀 외계 생명체와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지만 결국엔 서로 애정과 사랑으로 통한다라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애매하고 모호한 경계가 결국에는 루이와 희진이라는 주인공이 함께 동화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차별과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차별과 다름. 그쵸, 우리는 다 다른 거니까. 혹시 겪었던 차별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뭐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 뭐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뭐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주류 사회에서 뭔가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 사회 내에서 이 주류에서 차별받거나 좀 억압당하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약자인 뭐 이제 사람들이나 그런 집단을 또 차별하고 좀 뭐 혐오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을 텐데 본인이 맞아요.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참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네. 공생가설. 네, 세 번째 에피소드 네. 공생가설. 공생가설은 외계인이 7살 이전의 어린아이 뇌 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려, 이타심, 사랑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7살 이후에는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살 이전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7살 이전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 이걸 읽으면서 정말 내 뇌속에는 외계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7살 이전의 기억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토막토막 있지.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잘 단편적으로는 기억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단편적인 내가 기억하는 기억인지 말해줘서 그랬던 것 같아 하는 건지 맞아요, 사진을 맞아요. 보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았던 건지 그런 게 좀 애매하기는 하죠. 제시님. 네, 저도 기억 안 나요. 다들 비슷하네요. 그럼 7살. 진짜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소설의 제목이 된, 책의 제목이 된 편인데요. 우리가 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완성도도 굉장히 훌륭했다.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느껴졌나요?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완성도도 있고 또 주는 메시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맞아요. 다른 행성에 가면서 우주 정거장에 남겨진 노인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나, 그들도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나가 했던 말이 그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으로도 꼽으셨는데 네. 우주의 총합을 우주에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가는 게 네. 아닌가. 그 부분이 오. 우리 사회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확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범위를 확장을 해도 분명히 그 속에는 고독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또. 네. 맞아요. 오히려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핸드폰으로 그냥 소통하고 맞아요. 서로 얼굴 모른 채 그냥 SNS로 소통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너무 외로운 사진을 봤는데 손자들이 한 4명인가 모여있는데 할머니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손자들은 다 핸드폰을 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이란, 뭐 노인의 위치란 이런 거를 되게 이걸 읽으면서 다시 네.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정의 물성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서도 할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감정의 물성에서는 또 어떤 뭐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지, 아니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판다라는 게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건데 주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좋았던 문장으로 꼽으셨던 것처럼 네. 인간들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뭐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힘드니까 뭐 저녁 먹고 TV 보다가 쉬다가 뭐 자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은 거죠. 제가 눈물을 흘리겠다고 굳이 막 애인을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고 나면 좀 후련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현대인들이 많이 참고 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또 그런 감성적인 거를 느낄 수 있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사실 본인 자체는 그 감정을 숨겨야 되고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표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소비와 욕구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뭐 슬픈 책을 그렇죠. 본다든지, 아니면 뭐 슬픈 노래를 듣고 그 감정에 막 젖어들 때도 사실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 즐거운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 우울을 가지고 있고 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만으로도 좀 그게 안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이게 조금 맞아. 그 실제로 내가 뭐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긴장을 하고 있거나 슬플 때 내가 긴장을 하고 있구나, 뭐 슬프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그게 해소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내 분실인데 이 두 분은 또 이 도서관 사서시니까 이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남다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도서관에 가면 종이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사람의 생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보관한다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기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실했을 때의 그 상황과 사서의 심정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소재, 이 이야기의 큰 흐름에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제 좀 녹아 있어서 좀 여성 독자로서 저도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에피소드는 죽은 엄마가 마인드 도서관이라는 곳에 이제 그 모든 인격과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실이 됐던 거고, 그래서 딸이 이 엄마의 데이터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잃어버린 엄마의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본인과 단절돼 있었던 가족들을 점점 찾아가는데 맞아요. 이 요즘 느끼는 핵가족화, 1인 가구들이 느끼는 단절된 가족들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이 주인공이 엄마가 되면서 엄마의 심정을 깨닫는 거잖아요. 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여자였다가 딸이었다가 여자였다가 엄마가 되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엄마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엄마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좋았는데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란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가족들은 뭔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맞아요. 밖에 나가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이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에피소드로 넘어가 볼까요?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된 주인공이 과거 자신의 이모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건데 이 이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체를 개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 결국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네, 여기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주 저편에 가서 새로운 우주를 발견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이 재경 이모한테는 재경 이모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떤 성취인지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서 저는 바다로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실패는 그가 속한 집단 전부의 실패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실패는 그렇지 않다라는 문구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원치 않지만 프레임을 씌우고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실패하고 손가락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재경 이모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제대로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재경 이모가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이모는 사라져서 더 이상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었다 혹은 뭐 개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뭔가 악플을 남긴다던가 뭐 선플을 남긴다던가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이 주제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 7개 모든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가 줄거리도 얘기를 나눴고 또 여기 숨겨져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지 사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SF 장르를 조금 버거워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과학적인 지식이나 뭐 이해도가 높아야지 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은 뭐 배경은 첨단 과학이 발달한 미래이지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겪을 법한 지극히 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된 통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대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전 연령층에 좀 공감을 받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책을 읽기 힘든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편을 힘들어하시는 분들, 요즘 현대 바쁘니까, 저 맨날 현대 바쁘니까라는 말 얘기밖에 안 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게 단편이기 때문에 읽기도 좋고 간단하고 뭔가 한 편 한 편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덧 남동 책방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출연자분들과 함께 이 출연하신 소감 나누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라임양님. 저부터? 네. 네. 저는 유튜버로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뭔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책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도서관에 있으면 이제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서로서도 이제 다양한 분들의 시각을 좀 얻고 그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럼 유튜브에서 남동TV 꼭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TV 구독과 좋아요, 안녕!